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배우셨던 내가 사는 세계에 대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올려드렸던 것이 좀 화질이 안 좋아서 보기 좀 힘드셨죠. 제가 이제 그 방법을 좀 알아서 이번에는 깨끗한 화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저번에 배우셨던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문제가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지도는 뭐였었죠? 지표면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그 지표면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죠. 그런 현상들을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이걸 축척이라고 했고요. 자, 다양한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은 맞는 설명에 해당되겠죠. 기호를 이용했고요. 지표에 다양한 현상을 나타냈으니까 기억은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을 보시면 기호를 사용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표의 다양한 현상을 나타냈으니까 이것은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을 보실까요? 지표의 모습과 면적이 실제와 거의 일치하게 나타난다고요? 아니죠. 거의 일치하게 나타나면 이 우리 연천이나 전곡을 그대로 지도로 옮기려고 하면 얼마나 큰 조이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지구를 평면에 옮겨 나타낸 것으로 지구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구는 원래 어떤 거죠? 둥글잖아요. 지구는 둥그니까 그 둥근 것을 평면에 옮겨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리을을 보시면 목적에 따라서 특정한 요소라는 건 이제 기후라든가 무슨 인구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걸 정확하게 나타내는 지도를 만들어 사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선생님들, 이거에 해당되는 내용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주제도라고 불렀었죠. 그러면 주제도와 함께 구별해야 될 게 어떤 것이 있었죠? 네, 주제도와 구별해야 될 것이 뭐가 있었냐면 일반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걸 두 개를 구별하는 그 기준은 사용 목적에 따라 구별을 했었죠. 사용 목적에 따라 일반도와 주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일반도에 해당되는 것은 지형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리을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자, 1번의 답은 뭐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기억 맞는 설명이고요. 디귿도 맞는 설명이고요. 리을도 맞는 설명이니까 이거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은 기억, 디귿, 리을이 들어가 있는 3번이 답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보실게요. 두 번째 문제를 확인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 중 지도의 종류가 다른 하나 있는데요. 종류가 나왔잖아요, 선생님들. 그럼 지도의 종류를 나누는 것 기준 다시 한번 확인하실까요? 지도의 종류는요, 지도의 종류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축척에 따라 나누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죠? 사용 목적에 따라 나누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나누는 방법은 위에서 설명드린 이 내용입니다. 즉,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룬 일반도와 특정한 주제를 다룬 주제도로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축척으로 구분하는 건 뭐가 있냐면 좁은 지역을 크게 나타내는 어떤 거죠? 대축척 지도라는 것이 있고, 대축척 지도보다는 덜 자세하게 나타나는 소축척 지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구별하실 것, 대축척과 소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도의 종류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서 보실게요. 지도의 종류가 다른 하나 했으니까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밑에 보니까 어떤가요? 지형도, 기후도, 인구 분포도, 지하철 노선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건 전부 뭘로 나눈 건가요? 사용 목적으로 나눈 거죠.
자, 여기서 기후도라는 것은 기후에 대한 내용을 나타낸 것이고요. 인구 분포도는 인구, 지하철 노선도는 자, 지하철 가는 역들을 표시한 것이거든요. 이런 세 가지는 전부 뭐라고 부르냐면 주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지형도라는 건 어떤 건가요? 지형도는 일반도에 해당되는 설명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자, 나머지 네 색과 다른 하나는 어떤 것이 됩니까? 지형도라고 보시면 되죠. 즉, 지형도는 일반도이고요. 나머지 2, 3, 4번은 주제도라고 보시면 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이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실게요. 위도와 경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랬잖아요. 그런데 기억을 보시면 위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북위와 남위로 구분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잠깐 보실게요. 위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구가 있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이 선, 가로로 되어 있는 이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적도죠. 적도는 위도가 0도가 되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위쪽을, 적도 위쪽을 북반구라고 하고 적도 남쪽을 남반구라고 하죠. 자, 여기를 북반구라고 하고요. 지도 아래쪽에 있는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남반구라고 불렀는데요. 이 위도는 0도에서 북반구 쪽으로 90도, 남반구 쪽으로 90도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이 같은 위도에 있는 것들을 이어준 가로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위선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가로선입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경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까요? 경도는 이렇게 지구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경도는 극지방과 극지방을 이어준 선을 경도라고 하는데요. 이 경도를 보실 때는 영국이라는 나라를 보셔야 돼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요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냐면 경도 0도가 되는 선이라고 했고요. 요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본초 좌우선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각각 180도씩 경선을 표시하게 되는데요. 자,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가는 것을 동경이라고 하고요. 서쪽으로 표현하는 것을 서경이라고 합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360도잖아요. 그걸 반 잘랐다고 보시면 되시니까 동경은 0도에서 180도까지 이렇게 표현하고요. 서경도 마찬가지 0도에서 180도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 위도도 마찬가지죠. 0도에서 90도라고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는 거죠. 경도에서 90도, 여기도 0도에서 90도 이렇게 표현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경도는 0도에서 180도라고 표현하시면 되십니다. 경도 역시 경도를 이어준 선을 우리는 경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선은 어떻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세로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것이 위도와 경도에 관한 내용이라고 일단 정리를 해 보실게요. 하나하나 보십니다. 위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북위와 남위로 구분된다. 네, 맞는 표현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맞지요. 자, 위도는 0도에서 180도다 이랬는데 선생님들 보실까요? 위도라고 하는 것은 어땠나요? 0도에서 90도까지였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0으로 나누어져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0도에서 180도로 표현되는 것은 어디가 되는 거죠? 네, 경도가 0도에서 180도로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0도에서 180도로 표현되는 것은 위도가 아니라 어떤 거죠? 경도가 되는 거고요. 이건 경도가 되는 거죠. 0도에서 90도까지 표현되는 것은 경도가 아니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위도가 되는 겁니다. 즉 니은의 내용은 서로 내용이 어떻게 되었냐면 앞과 뒤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디귿을 보실게요. 경도는 여기 있네요. 본초 좌우선 여기 있죠.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경과 서경으로 나눈다고 그랬으니까 네, 맞는 표현이 맞습니다. 자, 리을 보실까요? 리을 보시면 위선은 같은 위도를 연결한 거 맞는데요. 세로선이 아니죠. 무슨 선이죠?
위도 위선은 가로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얘는 세로선이 아니라 가로선입니다. 자, 반대로 경선은 같은 경도를 연결한 가로선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얘가 아니고, 자, 얘는 얘가 아니고 얘는 세로선이라고 보셔야 하십니다. 그러면 맞는 설명에 해당되는 건 어떤 것이죠? 기역과 디귿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4번 문제 풀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북극점과 남극점을 연결한다고 했는데요. 선생님들 보시면 이렇게 원이 있잖아요. 지구는 둥그니까요. 맨 꼭대기에 있는 걸 뭐라고 하죠? 북극이라고 하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걸 남극이라고 하면요. 이거를 연결하는 선은 수없이 많겠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도 있고요. 이렇게도 연결하고요. 이렇게도 연결하고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고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평면 지도에 나타내면 이렇게 북극과 남극을 잇는 선은 이런 식으로 세로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로선이죠. 이 세로선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경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항목을 보고 떠올릴 수 있는 건 경선이 답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통과하는 선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여기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이 선은 딱 하나밖에 없죠. 여기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선은 딱 하나밖에 없죠. 이 선은 어떤 선이 되죠? 경도 0도가 되는 선입니다. 경도 0도가 되는 이 선은 세계의 시각의 기준이 되는 기준선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선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본초 좌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들 참고삼아 한번 더 확장해 본다면요. 본초 좌우선이 지나는 영국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표준 그 경도는 135도 선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135도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하고는 몇 시간의 시간 차이가 나죠? 네, 그렇죠. 9시간의 시간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 거죠? 15도마다 1시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4번의 답은 몇 번으로 보시면 됩니까? 4번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또 한번 보시도록 하실게요. 여러 개의 표준시를 사용하는 국가를 모두 골라라 이랬는데요. 이 여러 개의 표준시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영토가 넓은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영토가 넓은 국가들은 어떤 나라가 있나요? 미국 있죠. 그 다음 중국도 있고요. 러시아도 있고요. 캐나다도 있네요. 그럼 일단 한국은 아니죠. 칠레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길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기역, 리을, 니은, 미음 중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요 나라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죠.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영토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표준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얘들은 단일 시간대를 사용하게 되죠. 단일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중국은 기역, 리을, 니은, 미음 영토가 넓은 국가 중에서 제외를 시켜야 합니다. 그럼 남는 건 뭐가 되는 거죠? 기역, 리을, 미음이 됩니다. 그럼 답이 어디 있나요? 3번에 있죠. 선생님들 이 문제 푸실 때 이렇게 기역, 리을, 미음을 찾으셔도 되지만 중국만 지워도 됩니다. 중국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니은만 지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니은 지우시면 답이 뭐죠? 그냥 3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도 문제를 푸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구의 날짜 변경선이 구불구불한 이유가 뭐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구의 날짜 변경선은 직선이 아닙니다. 자, 왜 그렇죠? 그 한 국가가 예를 들어서 한 국가가 이렇게 러시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날짜 변경선이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지역하고의 시간 날짜가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는 2일인데요. 여기는 며칠이 되냐면 1일이 됩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는 하루를 뺍니다. 하루를 빼는 거니까 여기가 2일이라면 여기는 1일이 되는 거죠. 근데 같은 나라인데 여기는 2일이고 여기 1일이면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한 국가 안에서 날짜가 다르면 불편하기 때문에 자, 날짜 변경서는 자,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를 이렇게 제외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제외를 해주죠. 즉 여기는 모두 몇 시간대 며칠자로 보냐면 2일자로 보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지구의 날짜 변경서를 구불구불한 이유는 4번이라고 답을 보시면 되십니다. 되셨죠? 자, 이제 보시면 7번 문제 한번 가보시도록 하실게요. 7번 보시면 다음 두 지역의 12월의 경관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인데요. 12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겨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뉴질랜드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구를 이렇게 보시면 말입니다. 이 적도를 기준으로, 적도죠. 적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위쪽에 있죠. 이렇게 위쪽에 있고 뉴질랜드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뉴질랜드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남반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북반구와 남반구인데 같은 12월이죠? 계절이 같잖아요? 그런데 경관이 다르게 나타난답니다. 왜 그런 거죠? 여기가 여름이면 여기가 겨울이고요. 여기가 봄이면 여기가 가을이고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보실까요? 친구들과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한대요. 여기 눈이 나왔네요. 눈사람이죠. 겨울이죠. 눈이 나왔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죠? 겨울이죠. 근데 겨울의 반대는 뭐가 되는 거죠? 여름이죠. 여름에는 뭐하죠? 수영하잖아요. 수영하니까 여기서 뭐하는 거죠? 서핑한대네요. 서핑이라는 게 파도 타고 노는 거잖아요. 이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겨울과 여름 이렇게 서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구의 공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게 되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공전하는 이 현상 때문에 이렇게 계절이 북반구와 남반구가 서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구가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기 때문에 라는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들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는 건 뭐죠? 네, 시간이요. 시간차가 생기는 거죠. 즉 경선에 의한 시간차가 생기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는 이렇게 계절의 차이, 변화가 계절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복습을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경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어떤 거냐면 시간차가 달라집니다. 시간이 달라지죠. 그럼 위도에 따라 달라지는 건 뭐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온이죠. 날씨죠. 날씨. 기온이 달라지고요. 또 하나는 뭐가 달라지는 거죠? 이와 같이 계절이 달라진다.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하십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시도록 하실게요. 8번입니다. 인터넷 지도의 특징으로 오른 것 이랬는데요. 인터넷 지도는 확대 축소가 용이하죠. 선생님들 어디 가셨을 때 거기를 잘 모르겠으면 핸드폰을 딱 꺼내시죠. 그래서 네이버 지도 같은 걸 여시잖아요. 그럼 네이버 지도 잘 안 보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죠. 바로 그런 것들이 인터넷 지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인터넷 지도는 필요한 정보만 표시할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표시 출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터넷 지도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은 뭘까요? 이 설명들,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위에서 찍었을 때 찍는 항공사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역의 변화 모습을 파악할 수 있죠. 우리가 항공위성 사진을 주기별로 찍죠. 주기별로 찍으면 자, 그 찍기 전과 찍기 후에 변화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찍어줘야 되잖아요. 바로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항공 및 위성 사진에 대한 위성지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성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되니까 답은 4번으로 보십니다. 자, 이제 9번 보실게요.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랬네요. 다양한 지리 정보를 수치화해서 컴퓨터에 입력 저장하네요. 그리고 이를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 종합하는, 자,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정보 처리 시스템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GIS라고 얘기를 합니다. GIS요.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셔야 되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GPS는 선생님들 자주 쓰시는 뭐죠?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9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런 지리 정보체계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수정이 용이합니다. 용이해야 합니다. 수정이 쉬워야 되죠. 그래서 자꾸 변화하는 것들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실게요. 지리 정보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한 사례로 바르지 않은 거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보실 때는요, 잠깐만 보시면 예전에 공부하셨던 거 잠깐만 좀 보실게요. 잠깐 보시면, 잠깐만요. 화면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일상생활 같은 경우에는 길찾기, 내비게이션이나 버스 도착 정보, 증강현실, 이렇게 눈에다, 요 눈앞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가상의 현실을 현실에서 보는 거잖아요. 이 증강현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이라면 GIS 서비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GIS 서비스는 어떤 거에 사용하는 거죠? 공공 부분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죠. 공공 부분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서로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증강현실이나 내비게이션이나 버스 도착 정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GIS 서비스는 공공 부분에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답으로 보셔야 되십니다. 이것은 공공 부분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지금 10문제를 풀어보셨는데요. 그 전에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이론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문제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신 거예요.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부분이 있고 그러시면 그런 부분은 앞쪽에서 이론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2단원 다시 또 인터넷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